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장 백수키입니다. 오늘 29회 인디코드에 오신 모든 분 환영하고요. 오늘은 코이카 ODA 사업 건축 사례를 가지고 유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김정욱 전무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시작 전 김정욱 전무님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전무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현대 사업 공간 옆에 보면 공간이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공간에서 10년 동안 일하셨고 그 이후에 SK건설에서 15년 동안 일하셨고요. 또 GS 건설을 통해서 사우디와 오만에서 또 해외 현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팩 엔지니어로 가셔서 코이카 캄보디아 CM으로 일하셨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유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정욱 전무님 모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정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은 설계하고 그리고 시공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서의 경력과 더불어서 지금 거의 CM 쪽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설계사무실에서 유일 건축사 사무소에서 그 코이카나 그 EDCF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그 코이카 ODA 사업에 대한 건축 사례로서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 캄보디아에 지금 준공이 됐고요. 준공이 된 지는 한 17년도 이 정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한 8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공 전에 대한 현장 현황과 그리고 초기 건축 계획, 시공 후의 현장 현황, 그리고 시사점, Q&A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 전 현장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준출입구에 있는 현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건물은 그 2007년도에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 찍은 보시고 있는 사진은 2014년도 7년 후의 사진입니다. 이 정문 쪽 옆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뒷모습입니다. 예, 뒷모습 사진의 일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화장실이 7년 뒤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지금 천장 사진을 찍은 거고요. 네,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2층 부분, 이게 3층이죠. 3층 부분에 이 너스 스테이션 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시 이게 복도 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예, 이게 지금 옥상에서 누수가 많이 진행이 돼서 그 천정 속에 있는 슬라브의 그 훼손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옥상의 부분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14년도에 와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많은 훼손이 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옥탑 부분입니다.
네, 다시 이제 천정사진들, 이게 계단실에 들어오는 아이엠 최상층에 있는 계단실의 그 지붕 천정사진입니다. 네. 사실은 이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때 굉장히 많이 조금 화가 났었죠. 어떻게 하면은 7년 만에 이렇게 된 건물을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되게 조금 이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을 갖고 이제 리모델링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코이카 사무소, 캄보디아 사무소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마도 저의 일은 CMA 일이었기 때문에 CMA 일은 그 전에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 설계를 받아서 시공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저의 주 업무였는데 이미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설계가 거의 이제 끝났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의 건축 계획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주안점들을 아니면 설계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개보수를 해야 되고, 효율적인 증축, 내부 환경 개선도 하고, 외부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어떤 목표를 삼고, 그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주택 계획의 개념은 초기의 계획의 개념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1, 2, 3층 건물이었지만은 한 층 더 올려서 4층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뒤편에 보여드리는 것은 또 데몰리션 부분을 계단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허물고,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하는 굉장히 대대적인 어떤 수선의 개념을 갖고 설계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황이 있고 변경이 이렇게 됐는데 메인 엔트런스가 어디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건물의 모양을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향을 갖다가 이게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들어오는 엔트런스 부분과 2층에 들어가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했죠. 네, 표담층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개선 방향을 했습니다. 초기의 계획의 안들은 굉장히 조금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좀 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 단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것들을 오픈을 해서 중정을 두고 중정에서 이렇게 환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을 위아래층을 갖다가 오픈시키기 위해서 부실부 어떤 효과를 갖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획을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1년 계획도 이렇게 초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조금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트1, 알트2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알트3까지 만들고 그 중에서 이제 알트1이 가장 괜찮다, 경제적이고 좋다 해가지고 알트1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최종의 설계를 하고 예산을 뽑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건물처럼 디자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조금
그냥 그 기존의 형태에서 페인트 정도 칠하고, 그리고 모양을 조금 더 이렇게 개선을 하는 정도에 있는 이런 건물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갖고 계속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너무나 공사를 해도 그렇게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의료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을 더 해야 될 부분과 특히 건물에 있는 내부와 외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린이 병원에 맞게끔 더 이렇게 좀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의를 하고 예산 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려가지고 예산 변경을 한 다음에 건물을 갖다가 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는 공사에 대한 외관 및 실내 설계 변경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좀 도와주실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건설사도 좀 잘 만났고 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굉장히 이 건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좀 많아져가지고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와 협조를 상당히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이런 디자인 안에 대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하고 이렇게 아웃라인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프로젝트 개요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게 현재 있는 건물입니다. 저쪽 왼쪽 중간에 보시면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죠. 외부라든가 내부에 있는 걸 모든 걸 거의 다 허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가림막이 쳐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연이 사실 다시 한번 이런 현황에서 최초에 있는 페인트에서 그리고 다시 설계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서 알루미늄과 벽돌로 이렇게 지금 다시 원료 개선을 네, 여기서 지금 다시 원래 들어가면 공사전에 대한 사진을 조금 한 번 더 보시고요. 예, 당초 디자인이 이렇게 페인트만 칠하는 거에서 알루미늄하고 벽돌로 이렇게 조금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좀 여러모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외장에 대한 재료를 그 전에 보듯이 알루미늄하고 벽돌이었는데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주는 느낌보다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벽돌과 어울리는 더 재료가 없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테라코타라는 점토로 만든 테라코타라는 좀 친환경적인 재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건물 디자인을 갖다 했습니다. 건물 디자인은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메스를 그대로 좀 두 개로 기반과 그 상부에 있는 메스를 기초로 해서 알터너티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외벽에 대한 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그런 현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면 살리는 쪽에 디자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알트1도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알터너티브 2입니다. 네, 이렇게 좀 더 다채로운 인면의 변화를 좀 뒀습니다. 알터너티브 2의 한 부분이고요. 전면 부분이고요. 네. 뒷면 부분입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제 2가지를 갖다가 안을 만들었고,
요 두 가지 안을 갖고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알터너티브, 요 두 가지 중에서 알터너티브 원 쪽으로 좀 이렇게 더 기울어져서 알터너티브 원을 더 이렇게 좀 개발을 더 디벨롭 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기는 형태를 좀 더 수직적 요소를 또 강조해서 인면을 갖다가 좀 더 다채롭게 하자라는 쪽에 그 디자인의 역점을 좀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둔 거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아무래도 이제 소아들이 오는 소아병원이다 보니까 그 소아들이 왔을 때, 어린이들이 왔을 때 사실 병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움이 있는 거지만 그 두려움을 좀 벗어날 수 있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그 큰 벽들이 있는데 그 벽들을 좀 더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갖고 좀 시작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한 것이 조금 그 바다에 대한 생물과 뭐 이런 부분들을 주제와 그리고 자연이 물론 많은 나라이긴 하였지만 그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은 좀 재미있는 병원이 좀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내부 인테리어죠. 1층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과 2층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강점을 둔 거는 좀 이벤트 홀이라고 큰 공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비워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공간들에서 조금 뭔가 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의 준공 때는 이쪽에서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열 계획도 좀 했었고요. 그런 것들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뭐 그 그림들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내부 인테리어 개념의 이제 1층에 이제 숲속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만들었던. 네, 2층.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청되는 게 사실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색칠 계획과 내부의 사이니지 계획인데 아쉽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설계의 내용이 그렇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시공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디자인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셨듯이 내부 설계 디자인, 색채에 해당되는 디자인과 그리고 인테리어와 그리고 사이니지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지금 보시는 거는 사이니지 계획이고요. 네. 이렇게 새롭게 건물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관을 어떻게 변경을 했고 실내 설계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최종 시공 후의 현황입니다. 네. 네, 이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디자인보다는 좀 더 단순화하고 이렇게 좀 더 단순화 좀 시켰습니다. 그거는 안에서 이 입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 화장실이 보통 6인 입원실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안에다 아니라 이 외부 쪽으로 화장실을 만들다 보니 그것이 규칙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수직적인 요소를 살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균등한 분위기가 좀 되었습니다. 이거 좀 낮은 부분에서 본 부분인데요. 그리고 상층부에 있는 색깔과 하층부에 있는 그 벽돌의 일부 포인트를 둔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페인트를 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에 대한 절감도 좀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심플하게 이렇게 좀 가다듬었습니다. 네, 요거는 위쪽에서 본 주차장 쪽에서 바라본 현장 사진이고요. 뒤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이머전시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주차장도 사실은 더운 나라에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식물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좀 잘 선정을 해야 될 텐데, 가능하면 좀 저희가 상징적으로 해서 야자 열매를 좀 설계 변경을 해서 야자수를 갖다 이렇게 좀 높게 좀 심고 일부 수목을 조금만 이렇게 심는 부분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데는 좀 그렇게 관리가 그렇게 좀 많이 한다거나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징적인 어떤 그런 나무들로 포인트 될 수 있는 나무들만 좀 심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 엔터런스 입구 쪽에 들어오는 이 바다나라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서 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페인트를 이렇게 하얀색 벽면을 하고 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좀 더 좀 재미있는 어떤 이런 바다나라에 대한 거를 갖다 이렇게 좀 했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가 되고 난 1층에 있는 리셉션 홀입니다. 네, 1층에 있는 뒤쪽에도 긴 벽면을, 아무것도 없는 벽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치장을 좀 했습니다. 요게 저희가 지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3층입니다. 3층에 결국 2층입니다. 2층 부분을 이 천정 위에 있는 지붕을 천정을 좀 이제 오픈을 해서 채광이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었고요. 그 밑에는 요거 가구를 디자인을 해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쓰게 돼 있는 데는 이제 책이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를 위한 어떤 그런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꼽아 놓고, 애들이 여기 와서 어린이들 스케일에 맞게끔 좀 낮은 앉았고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탐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쪽 왼쪽 안으로 깊숙이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이벤트 홀입니다. 그리고 좀 그림도 좀 걸려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갖다가 이제 전시를 하는 그런 홀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이제 4층 부분에 이제 증축된 부분입니다. 사실 더운 나라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천창을 만든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 저희 건축 하시는 분들은 천창을 만들고 거기에 햇빛이 들고 채광이 들고 그러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더운 나라에서 이 천정을 유리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위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막고 옆에 창문을 내고 환기 그릴을 설치를 해서 이 더운 공기가 위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어둡지 않게 가능하면 옆 측창을 갖다가 냈는데, 측창도 4면을 다 내는 게 아니라 2면만 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양쪽 두 면은 또 그릴을 설치해서 자연 환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좀 위에서 보면 사각형이 좀 보이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핸드폰에도 요즘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저희 음성을 듣고 뭐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천창도 가능하면 조그맣게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만들어서 일단 채광은 빛은 들어올 수 있게끔 좀 만들었습니다. 그게 좀 더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지금 저 멀리서 복도 쪽에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 끝에 보이는 조그만 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중복도형입니다. 중복도형인데 더운 나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환경과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빛을 채광을 시킬 건가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이게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그 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그 전력도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료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연 채광을 갖다가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전등과 이런 것들도 다 설치를 하겠지만 사실은 전등을 설치를 한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전기료가 너무 부담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저쪽 왼쪽에 끝에 보이는 그런 창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를 이 프로젝트에서는 좀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요것이 제가 2년 전에 드론으로 촬영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까지 보신 건물들은 그 2017년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요 드론 사진은 23년도에 저희가 그 드론으로 한번 촬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사용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제가 17년도에 하고 18년도쯤에 한 번 더 갔었는데 그때 볼 때 이 굉장히 그 환자들도 많고 상당히 잘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있는 모습이 좀 그거고요. 뭐 드론으로 이제 제가 가서 찍은 건 아니지만 그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좀 찍기는 했지만 오른쪽에 이상한 건물이 뭐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저쪽 왼쪽에 있는 건물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요 프로젝트를 이렇게 드론 사진을 찍게 된 배경은 지금 요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큰 빈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아병원을 새롭게 또 증축을 하는 계획을 이제 코이카에다 갖고 설계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것을 좀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개선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들이 그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새롭게 건축을 하는 건축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고 제가 요즘 뭐 많이들 얘기하죠. 그냥 지속 가능한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이 건물에서 지속 가능하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시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일단은 워낙 하자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시작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재료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가능하면은 이렇게 훼손이 될 때 많이 쓰인 공용공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튼튼하고 그리고 변화가 없는 그런 자재를 써야겠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그리고 출입문에 대한 얘기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 기본적인 설계에는 여기는 주로 이제 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 건물에 보면은 그 목문들이 특히 물 쓰는 공간에서도 목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얼마 안 돼서 많이 훼손된 모습들을 보여지고 또
세월이 또 몇 년 더 지나면은 막 이제 그 본체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문이 없어지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 쓰는 공간은 저희가 ABS 도어, 그러니까 즉, 플라스틱 도어를 사용한다든지, 하지만 프레임은 스틸 프레임을 쓰고, 다른 쪽에 있는 문은 스틸 프레임을 쓰고, 스틸 문을 했습니다. 물론 목재문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자 요인이 굉장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것도 요번에 그 포함을 해가지고 사실은 설계 변경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엘리베이터를 예를 든 부분은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한번 고장이 나면 그 고장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간이 상당히 부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자재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또 오는 시간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한번 뭐 간단한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내지 2시간 뭐 이 정도면은 뭐 해결될 어떤 이런 부분도 여기서는 뭐 한 달 정도 걸리고 2달 정도 걸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잘 선정을 해야겠다. 가능하면은 고장이 없고 AS가 잘 되는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광과 비와 햇빛, 요거는 거의 같은 얘기지만 여기는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저희 나라처럼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채광이 될 수 있게끔 하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리게끔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비가 한번 오면은 보통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죠. 근데 여기는 비가 수평으로 오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서 있으면은 비가 위에서 아래로 맞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맞는 듯한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누수죠. 비가 왔을 때 비가 그냥 창문이라든가 통해서 들어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릴을 설치를 해도 일반적인 그릴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밑에서 위로 오는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릴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사실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이카도 이제 PMC가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FS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적정한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도 그러니까 최종의 목표를 어디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예산 책정이 달라질 텐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을 늘리고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우리 저희 코이카 소장님께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책정을 FSC부터 조금 더 철저하게 이렇게 조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나라의 기후와 문화와 생활관습과 풍습을 좀 고려한 건축이 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사실 한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관습과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겠구나. 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100% 안다라기보다는 한 20, 30%라도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거를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부터 얘기를 하자라고 의견을 내자라고 해서 뭐 그렇게 좀 고민도 하고 이렇게 좀 실천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고려를 해서 건축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건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여기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조사하고 공급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수도, 전기, 하수. 다행히 여기는 기존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끌어오기가 좋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설치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초기부터 전기를 얼만큼 빨리 달라고 얘기를, 물론 여기도 이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전기 용량을 더 늘려서 새롭게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사 초기부터 전기에 대한 독촉을 하고 뭘 하고 해서 겨우 준공이 다 될 즈음에 전기를 받았다라는, 임시 전기가 아니라 공사용 전기가 아니라 본 전기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계획이나 의료 장비, HS를 담당하는 PMC, 전문가 그룹이죠. 이게 원활한 좀 소통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때 사실은 물론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인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사실은 마감을 어느 정도 해놓고 다시 부시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건 좀 잘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 얘기가 다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장비에 대한 반입 시점과 설치 시 건축과의 협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반입 시점이 사실은 건물이 물론 이해는 됩니다. 건물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의료 장비가 들어오는데 의료 장비가 들어오고 나면 또 설치를 하면서 건축해서 마감 다 했는데 그걸 다시 부시고 다시 뭐 이렇게 더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또 협의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조금 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고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점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ODA 사업을 하는 더운 날에 병원을 건축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인데요. 입원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천정팬도 설치했습니다. 이게 과한 설비 투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 과하지 않다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실까요? 네, 네, 네. 근데 에어컨을 설치를 했잖아요. 예, 천정에 이 천정팬, 천정의 팬이요. 선풍기죠.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또 천정팬도 설치를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굉장히. 에어컨 설치했는데 천정팬도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감사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별거 다 받아봤습니다. 근데 감사를 받아봤는데 감사원께서도 지적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때 설명을 좀 드렸긴 했는데 또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충분한 답변은 안 됐었는지 조금 뭐라고 좀 뭐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어컨이 설치됐는데 선풍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럼 과한 설비 투자일까요? 네, 별로 말씀이 없으신데 정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과한 설비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사용을 못해요. 왜 사용을 못할까요? 전기료가 없어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도 얘네들이 좋아지면
전기료가 생기면 킬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안 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거의 환경에 맞게끔 설계도 하고 운영도 하고 시공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경우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어컨을 빼는 게 낫죠. 에어컨을 빼고 그냥 선풍기를 설치를 하는 게 낫죠. 근데 실제로 설계를 안 된다. 그런데 에어컨만 설치하고 선풍기를 뺐어요. 근데 에어컨을 못 돌려요. 어떻게 할까요? 몹시 덥죠. 선풍기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그러니까 더운 환경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병원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병원이 아닌 뭐 다른 것들. 물론 요즘에는 저기 생활 수준이 다 좋아져서 웬만한 곳에는 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에어컨도 돌리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방에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좀 잘 안 되죠. 그러면 선풍기를 설치를 해주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에어컨 설치를 하고 3, 4년 그냥 뭐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사실 고장이 나죠. 이상해지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잠시 이런 퀴즈를 한번 질문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15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5데이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